스스로를 구하세요. 변화시키세요.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얼추 해결하세요. 완벽하긴 아닐지라도. 그런 도끼가 필요해요. 그래서 불완전한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얘기를 하자면 일단 마인드 자체가 세상은 여러분들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이 공유 공간에서 마치 에어비앤비처럼 공유 공간인 지구에서 대한민국에서 셀프로 자급자족으로 맨몸으로 태어난 만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빌려서 살다 가면서 원하는 게 있다면 스스로 바꿔야 하는 이 공간은 공짜로 주어지지만 대신에 이 공간을 가꾸고 변화시키는 것도 스스로 해야 되는 셀프 스테이 머물지만 혼자서 자급자족해야 되는 그런 마인드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명하다기보단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나의 것만인 것도 아니고 나의 의사만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의사만 반영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의사가 반영되는 곳이어서 내 맘에 쏙 들게 안 돼요. 사람마다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고 기대치가 다를 수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자기 역할을 찾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고 관리해야 돼요.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황무지에서 우리가 얼기설기 돌멩이를 쌓아서 성을 만들고 마을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의 연장선으로 석기시대부터 지금까지 다 사람이 만들어낸 곳이기 때문에 미개발된 부분들이 정말 많고 개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교체되는 게 너무 느려서 낡아 빠진 것들이 되게 많아서 결국에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다면 그게 없다면 없는 게 당연한 걸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게 너무 불편하면 내가 만들면 되는구나. 세상에는 갖춰진 것보다 갖춰지지 않은 게 당연하고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당연하다는 거. 거기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살면서 불편했던 거, 용납할 수 없는 거, 세상의 허점, 시스템의 허점, 집단의 허점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회사에 취직하시면 이 회사의 비효율적인 시스템 같은 것도 보였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집단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안위를 가장 최우선으로 하면서 집단을 방치하기 때문에 서로가 알면서도 내버려두고 유지되는 허점들이 있어요. 결국 그거는 그걸 그만큼 그 노고를 감수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개선되는 부분이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게 갑자기 확 다 개발되고 바뀔 수는 없어요. 이 인구가 77억이지만 그 77억 중에서 실제로 집단을 위해서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적거든요. 전쟁하는 나라도 있잖아. 난민들도 있잖아요.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진짜 굶어 죽어가지고 병 걸려 죽어서 지금 두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누군가를 도와주고 집단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지금 이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단 문제라고 자각하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문제라고 자각을 했어도 총대 맬 사람들도 적을 것이고 총대를 왜 매야 돼? 세상은 나한테 서비스 제공해줘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총대를 메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은 집단에 기여를 하면서 아 회사 사장이 이런 걸로 브랜드 가치를 세우면 그냥 따라가는 거지 나는 돈 받는 월급쟁이니까 이런 식으로 알게 모르게 기여를 하지만 대놓고 이제 작정하고 자기가 이제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기여하는 게 77억 다 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부족하고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수습을 하고 바꿔나가고 메꿔나가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은 필연적으로 잘못돼 보인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있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없는 것이 당연한 곳. 자, 이런 데에서 적응을 하려면 외부에서 도와주길 기대하지 말고 바깥도 전쟁이고 이 안쪽도 전쟁이야. 구조 요청 못해요. 도와달라 못해요. 일단 내가 나부터 살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 바꿔야 돼. 나를 살리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면 그건 요청해야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청이란 불쌍한 나를 누군가 알아봐주고 구원해주고 구제해줄 거라는 거. 그 역할을 기꺼이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구해야 했을 거예요. 스스로를 치유해야 됐을 거예요. 그게 평생이 걸리거나 본인이 포기한다 할지라도 본인한테 그 미션이 남아있는 거지. 그걸 총대를 메고 그 역할을 기꺼이 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책임지고 스스로를 구제해야 되는 그런 미션을 받은 상태일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역할을 함으로써 그걸 같이 해주는 사람이 생겼고 여러분들의 노고는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렇게 도움이 간절한 사람한테 도움을 늘 주는 곳이 아니에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작더라도 뭔가 활동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럴 수 있겠지만 아직은 불편함을 감지해도 불편함을 해소시켜주고 해소하려고 본인이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1인분의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는 둘째치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는 꼴밖에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빠듯한 마인드라는 거죠. 밖에서 도움을 기대한다는 거. 존재하지 않는 기회는 만날 수도 없어요.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 다양한 니즈를 채워주고 다양한 불편함을
해주는 그런 다양한 인재들이 필요해요. 그 인재는 타고난 천재들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자각하고 스스로 메꾸려는 시도를 해서 자기 1인분의 메꾸는 체험을 해서 그 체험을 남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1인분의 변화를 일으킨 사람. 그래서 외부에서 도와주길 기대하지 않는 게 여러분들의 삶을 평온하게 해주고 삶의 문제를 푸는데도 도움이 돼요. 나아가서 나를 도와주지 않고 서비스 제공해주지 않는 세상에 살아남는 첫 번째 생존법이에요. 내가 뭔가 힘들고 아프고 불만스러울 때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지 말 것. 스스로를 구하세요. 변화시키세요. 해결하려고 노력하세요. 얼추 해결하세요. 완벽하긴 아닐지라도. 그런 도끼가 필요해요. 그 정도는 돼야 자기가 자기 자신의 구원자는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자 역할을 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지금 시대의 의식 수준에서 그렇게 살신성이 나는 사람 나오기 힘들어요. 5번째, 원망과 의존 심리를 내려놓고 자립심을 기를 것. 세상을 원망하는 마인드, 서비스 받으라는 마인드예요. 의존 심리, 아직도 베이비 마인드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의 본능에 의해서 어린 자식은 보살펴주고 키워준다. 이 혜택을 일시적으로 누려왔는데 육체와 정신이 다 큰 여러분들이 자꾸만 자기를 보살펴줄 어른을 찾아요. 어른인데 어린아이로서 혜택을 누리려고 엄마 품 파고드는 짓 하지 맙시다.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의존심이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씩 씩씩하게 어렸을 때 하나씩 하는 연습 드렸잖아요. 수저질 혼자 하고 어느 순간에는 요리나 설거지도 배웠을 거예요. 혼자 등하교 하는 것도 배웠을 것이고 그것처럼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과 인생의 변화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자립심만 가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근데 망설여질 뿐이잖아. 왜?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나를 어떻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상에 하물며 판도라 같은 사람도 있는데 진짜로 내 배우자나 내 연인이 그렇게 날 채워줄 수 있는 타입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없어요. 내려놓으시고 가시면 자기 인생에서 원하는 변화를 많이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불편함을 찾고 해결할 것. 불편해요? 짜증나요? 내 인생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스스로 방법을 찾아서 자급자족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주한 문제들 중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아요. 물론 더 뛰어난 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몇 점짜리 해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기설기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시도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인생이고 내 문제고 내가 불편하면 누군가한테 도움 요청하고 기다리고 벌벌벌 떨기보다는 개판이어도 내가 수습하자. 대충이어도 내가 수습하자. 내가 불편한 거고 남들한테 이 불편함 호소해봤자 불편함 느끼는 거 누구다? 나. 남들한테 제가 너무 불편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너무 불쌍해요. 안 먹혀요. 그건 당신의 불편함이지 남의 불편함이 아니잖아요. 내 불편함은 내가 해소해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외롭다. 내 외로움을 내가 푸는 거야. 내가 지금 인생이 심심하다. 내 즐거움 내가 찾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내 인생에서 불편하다 느끼는 부분, 문제라 느끼는 부분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주 고맙게도 세상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심지어 타인을 도와주는 이런 물물교환 전문가들한테 배울 수도 있고 전문가들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면 있는 것들 누리시면 되고 그게 바로 집단의 혜택이거든요. 내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난 내가 잘하는 거 딱 하나만 하면 돼. 왜? 돈 벌어야지. 내 육체가 사랑만으로 유지될 수 없거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엄청나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선택한 거 그거 하나로 내가 생존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다른 전문가들한테 최대한 도움을 받고 그래도 없으면 얼기설기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이런 마음가짐. 그 다음에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에 적응하는 게 먼저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 그 다음의 일이야.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그 다음의 일이야. 내가 일단 이 세상에 내가 지구인 1로서 적응한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일단 내 인생의 숙제 정도는 얼추 해결이 된 것 같아. 내 인생에 지금 다급한 문제는 없어. 내가 멀티플레이가 좀 가능할 것 같아. 내 일도 하면서 주변에 영향도 끼치는. 그러면 이제 같이 가시는데 지금 내가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지금 죽느니 마느니 해. 내 인생의 문제가 막 엄청나. 내가 깔려 죽겠어. 그러면 적응하는 게 먼저예요. 현지 적응의 단계. 그 다음에 세상에 뭔가 내가 세상과 호흡을 하고 소통을 하고 교류를 하면서 기여도 하고 이러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재능들은 스스로 배울 것. 전 자꾸 부족해요. 전 잘하는 게 없어요. 타고난 게 없어요. 변명 좀 그만하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없으면 배우세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미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학습 자료예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지 독립심을 가지지 못해서 스스로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선택을 내리는 게 두려워서 망설였을 뿐이에요. 또는 찾아보는 게 귀찮았을 뿐이에요. 방법을. 왜 그렇게까지 내 인생에 내가 능동적이어야 하냐고 불평을 했을 뿐이에요.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일 필요까지는
없다 쳐도 자기 인생에선 능동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 단점이 능동적이지 않은 태도라고 적으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대체 내 인생에 내가 능동적이지 않으면 누구의 인생에 능동적일 건데? 내 인생에 내가 능동적이지 않으면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주고 책임지지? 내 인생은 방치되는 거예요. 방치되는 인생이 행복할 리가 있나? 흘러가는 대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다가 아무 때나 도착해서 아무 때나 아무 일이나 겪고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울겠지. 다른 거는 몰라도 내 인생에서 능동성이 부족하면 안 돼요. 수동적이면 안 돼요. 근데 다 그렇게 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세상이 나를 자발적인 인간으로 키워주지 않았어. 세상이 나한테 제대로 사는 법을 딱딱 규칙적으로 알려주고 암기시켜주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었어.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자립적이어야 된다고? 근데 세상은 나한테 자립적인 방법을 안 알려줬어. 우리 부모는 안 알려줬어.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서비스 받는 마인드에서 벗어나고 독립심이 생겨야지 나머지가 이제 같이 진행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 직업을 가지든 좋아하는 일을 하든 또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찾아요. 배우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써먹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 애매해? 키우세요. 타고난 거 그만 찾으세요. 그 찾는다고 갑자기 타고난 게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나한테 떨어지지 않은 감을 열심히 기다려봤자 뭘 하나 감나무 아래 눕는 것보다 차라리 감나무를 심는 게 빠르겠네요. 그죠? 그래서 필요한 지식, 기술, 재능들을 스스로 배울 것. 물론 나라의 교육기관에서 가르쳐주면 좋겠지만 과거의 것인지라 실제로 쓸모있는 것들은 잘 안 가르쳐주니까 열심히 배워야겠죠. 필요한 것들만. 아무거나 다 배울 시간은 없어요. 내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들 목표에 따라서 배워야 될 건 달라져요. 근데 목표와 상관없이 배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감정 다루는 법이라던가 인간관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목표와 상관없이 배워야겠죠. 아니면 건강 유지하는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으로서 세상과 함께 교류할 것. 세상을 서비스 제공받는 곳이라고 생각만 하고 땡깡만 피우고 세상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만 하는 곳이어서 세상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나랑 이건 같네? 나랑 이건 다르네? 난 이런 거 관심 없어. 끝. 요즘에 뭐 사회 이슈들이 일어났다고? 난 관심 없어. 요즘에 채식 뭐 어쩌고저쩌고가 조금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다고? 난 육식파야. 관심 없어. 요즘 여자들이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보인다고? 난 남자야.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해당되고 자기가 공감할 만한 것만 보고 나머지는 난 아니야. 난 관심 없어. 이런 식으로 보고 자기가 공감할 만한 아주 소수의 그런 부분만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다? 확대 해석해. 일반화돼요. 세상은 다 이럴 거야. 지가 그것만 봤거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뇌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위주로 감지를 해서 또 그게 보였어. 그러니까 진짜 그거라고 믿는 거야. 내 수준에 맞는 것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세상을 넓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왜 자꾸 이런 걸 하냐? 그래야지 내가 이 세상에 어떤 부분에 기여를 하면서 직업도 가지면서 선순환을 만들어낼지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랑 다른 사람을 보고 나랑 다르네? 이러고 안 봐버리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보고 왜 감정을 못 다뤄? 왜 영혼이랑 소통이 안 돼? 왜 자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 왜 섬세하지 않아? 이상하네? 나랑 다르네? 공감이 안 가네?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렸으면 저는 이 일을 안 했을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근데 나랑 다르고 같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세상을 관찰하고 나랑 다르네?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할 수 있겠네. 오히려 더 거기서 길을 발견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고 내 안에 어떤 울분이 있는지 알아가지 않고 내 안에 어떤 신념이 있는지 어떤 불안과 결핍이 있는지 그 결핍을 스스로 채우는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나의 1인분의 삶을 구제하고 변화시키는 그 체험을 통해서 혹시나 세상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진 않을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넓게 바라보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세상과 교류하고 소통합니까? 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소통하는 거기도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77억 분의 1이라는 세상이거든요. 세상과 소통 중이에요. 실시간으로. 근데 여러분들도 장기적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관점으로 직업이나 경제 활동을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제공하는 세상으로부터 제공하는 가치가 상향이 될수록 그 가치를 세상한테 잘 설득시켜서 공감을 많이 받는 만큼 세상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피드백도 많이 돌아와요. 긍정적인 에너지 플러스 경제적인 보상까지. 내가 이 세상에 얼만큼 어떤 분야에서 기여를 하는지가 그대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했어. 맨날 나무를 심었어. 근데 사람들한테 그걸 공감을 못 받았다면 긍정적인 피드백은 내가 느낄 수 있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했잖아. 그런 에너지를 내가 느꼈잖아. 근데 이 인간 집단 사회에서는 못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제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이 사회까지 풍족하게 만드는 일석이조가 되는데 그 가치를 점점 살면서 키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나중엔 캠페인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의 작은 움직임이 나비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가 세상에 제공하는 가치의 질, 양이 상향될수록 이 가치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많이 받을수록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랑 돈이 직결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가치를 많이 느끼면 돈을 많이 주고 가치를 못 느끼면 돈을 안 써요. 100원도 안 써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치 제공 게임, 기여도 게임, 거기에 여러분들의 경제력과 여러분들의 자아실현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어요. 이 하나의 룰만 잘 따르면 일석삼조 세 가지를 가져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렵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게임이에요. 그 다음에 고민을 해보는 거지. 내가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거면서도 또 나중에 연구해서 잘해질 수 있는 거면서도 배워서 사람들은 필요로 하는데 잘 없는 것은 못 찾겠다. 그러면 그냥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일반적인 직업군 내에서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조금 매니악한 그런 시장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길을 개척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르지. 해볼 만한 거라고 생각하면 개척하시면 돼요. 그럴 깜냥도 되시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떡상각이야 하시면 돼요. 저는 이거 떡상각인 거 알고 했어요. 근데 그게 한 8년, 10년 뒤에 떡상각일 거를 알았고 했을 때는 기대도 안 했어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이런 거에 관심 없었거든요. 뭔가 시각화하고 창조하고 긍정적인 생각만이 최고다라고 믿던 때여서 굳이 구태여 불안한 생각을 느낀다? 반대되는 생각이라고 받아들여졌던 요즘도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옛날보다 많이 없어졌죠. 요즘은 사람들이 자꾸 불안이랑 이런 거 많이 느끼니까 불안해도 괜찮아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시대가 바뀌어서 내가 환영받을 수 있고 떡상할 수 있는데 내 가치가 알아봐질 수 있는 때가 저는 올 거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더 잘 누리기 위해서 빨리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푸대접 받을 거 알면서도. 지금도 푸대접 시즌이에요. 옛날에 하도 푸대접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환영받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지금 되게 황송하고 즐거워요. 요즘에 막 구독자 수가 쭉쭉 늘고 있거든요.